예약자 김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자리는 없습니다. 확인 문자 있는데요.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죠. 저 커플은 방금 들어갔잖아요. 그분들은 저희가 원하던 손님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같은 사람은 여기 안 받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파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 3주년을 기념해 유럽 여행 중이었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밤을 특별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약한 미쉐린 가이드 레스토랑, 드레스 코드에 맞춰 정장과 원피스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자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렀고 웨이터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약자 이름을 말했죠. 그런데 그의 미소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뒤편의 직원과 프랑스어로 짧은 대화를 나눈 그는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약 내역이 담긴 이메일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뒤돌아 다른 사람과 다시 속삭였고, 곧 또 한 명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이곳은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외부인은 받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일반 예약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예약했고, 확인 메일까지 받았습니다. 마침 그 순간, 바로 뒤에 도착한 백인 커플이 이름을 말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안내받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요? 우리한테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자 직원은 얼굴을 굳히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사람은 여기 안 받아요.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분노, 수치심, 황당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선 우리는 파리의 조용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말이 없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은 무겁게 방 안을 맴돌았고 아내는 소파에 앉은 채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보다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감정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SNS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파리의 한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약도 했고 드레스 코드도 맞췄고 시간을 지켜 도착했지만 우리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2025년 유럽의 현실이라면 참 슬픕니다. 함께 올린 사진은 식당 앞에서 찍은 셀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지만 배경에는 닫힌 식당의 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올린 그 글은 단 몇 시간 만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가 수백 개를 넘기더니 공유 수는 1000단위를 찍었고 댓글은 다양한 언어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난다니요. 파리를 사랑하지만 이런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 프랑스 중학생의 댓글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문화를 존중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러면 전 뭘 배워야 하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방송국의 기자가 로비로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조심스럽게 대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파리 시민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나요? 인터뷰 후 그날 저녁 파리 시청 앞 광장에서 자발적인 플래시몹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식당 정문을 본뜬 모형 앞에 예약 확인서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누군가는 이 도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라고 외쳤고 어떤 이는 종이 피켓에 Welcome, All이라 적어 들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샤퍼펜 파리스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 앞에서 누구나 환영이라는 문구를 들고 인증샷을 올렸고 일부 가게는 입구에 이 가게는 차별을 거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파리 전역이 움직였고 우리가 받은 상처는 어느새 도시 전체의 상처처럼 여겨졌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받은 차별은 곧 연대의 언어로 바뀌었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SNS의 반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곁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작은 글 하나로 시작된 변화, 그것이 파리 전체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는 그날부터 우리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아침, 낯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검은 셔츠에 카메라를 맨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민호 씨와 최윤지 씨 맞으신가요? 그는 프랑스 방송국 소속 기자라고 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우리의 사진과 글, 그리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민 반응을 취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단지 한 식당에서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이 도시에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로비 카페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당신들이 느낀 가장 큰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노보다 슬펐어요. 말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그냥 나와야 했던 그 순간이요. 기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했다. 놀라운 건 두 분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인터뷰는 다음 날 저녁 프랑스 주요 방송사의 저녁 뉴스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침내 대통령의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TV 속 화면, 정제된 톤의 목소리와 함께 프랑스 국기를 배경으로 한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는 국적, 인종, 외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최근 발생한 특정 식당의 입장 거부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당사자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은 말없이 TV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울렁였습니다. 파리의 한 구석, 작은 식당 앞에서 있었던 그 일이 이제는 대통령의 목소리로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우리는 파리 시청으로부터 정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다양성과 존엄을 주제로 열리는 공식 시민연대 행사에 우리 부부를 명예 손님으로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초청장은 깔끔한 크림색 봉투에 담겨 있었고 마지막에는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침묵이 아닌 용기를 기억합니다. 파리시는 이제 단지 우리가 쫓겨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과와 연대, 변화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함께하는 도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침묵 덕분에 말보다 큰 울림을 세상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받은 초청장을 손에 쥐고 우리는 파리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시청 광장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름은 어디에도 크게 적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발걸음 속에 우리는 분명히 함께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작은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우리가 받았던 식당 예약 확인서를 복사해 들고 레스토랑 문을 본뜬 구조물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종이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샤퍼픈 파리스. 이 도시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기억돼야 합니다. 한 프랑스 대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침착한 품격, 그건 분노보다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울부짖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돌아섰던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가슴을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SNS는 온통 샤퍼픈 파리스 해시태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겪은 차별의 경험, 그리고 그를 극복했던 순간을 공유하며 작은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친구도 동양계인데 이제 더는 그런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웠지만 고마웠어요. 당신들이 우리 도시를 바꾸어주고 있어요. 그중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중학생이 만든 손그림이었습니다.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나란히 서서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있는 그림.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은 단지 피해와 상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파리라는 도시가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하게 된 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우리 곁엔 우리를 몰아냈던 그 도시가 아니라 우리를 안아준 또 다른 파리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 거리로 갔습니다. 처음 그곳을 떠나던 날의 수치심이 아직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푸른색 셔터가 닫혀 있던 식당 앞. 이번엔 달랐습니다. 셔터는 열려 있었고 그 위에는 손으로 쓴 작은 글씨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Nous apprenons encore. 우리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그 아래에는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들어서기도 전에. 우리 마음엔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가게 앞 빈도 바닥에는 수많은 손편지들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변해줘서 고맙다. 우리 딸도 이런 공간에서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기를. 침묵 속의 용기. 그것이 진짜였어요. 그리고 벽면에는 우리가 겪었던 일을 다룬 신문 기사 한 장과 함께 커다란 편지 하나가 정성스레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침묵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용기와 존엄. 그 한 걸음이 도시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날의 두 분이신가요? 고개를 돌리자 그날 우리를 거절했던 식당의 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맞추지 못한 채 긴 호흡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모든 변명은 내려놓고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를 위해 준비했다며 직접 요리한 메뉴가 담긴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엔 손글씨로 적힌 작은 팻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화해의 식사였습니다. 식당 내부는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얼굴들이 웃고 있는 그림, 그 아래 적힌 문구, 당신의 자리, 이곳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게를 다시 찾은 이유가 보복도 복수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식당은 지역 신문에서 포용의 공간으로 재조명되었고 손님들의 리뷰 속에서도 진심이 담긴 변화, 다시 가고 싶은 곳이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식당이 완벽하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닫힌 문을 다시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누구든 언제든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었습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날 우리는 시청 광장 근처 작은 공터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며칠 전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함께 걷고 침묵 속 연대를 나눴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를 향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용기로 도시를 흔든 사람들이라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그저 자리를 떠난 것,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시사 주간지는 우리를 표지에 실으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명의 이름 없는 여행자가 유럽 전체에 던진 질문, 우리의 식탁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SNS에는 Chapters for Change, 변화를 이끄는 관광객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우연히 일어난 시민운동의 씨앗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파리 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교육주간을 기획했고 몇몇 학교에서는 차별과 존중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뉴스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묵고 있던 호텔의 바리스타는
매일 아침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를 프랑스어뿐 아니라 한국어로도 건넸고 근처 카페에서는 누구든 편히 쉬었다 가세요라는 문구를 7개 국어로 적은 포스터를 창문에 붙였습니다. 시민들은 말했습니다. 그 부부의 침묵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처음. 우리는 그저 식사 한 끼를 거절당한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도시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지 언론사의 기자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감정이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움이었죠. 근데 지금은 따뜻함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봐줬다는 것,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 창가에서 우리는 파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왔던 거였는데 그러게. 그런데 참 많은 걸 보고 가네.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여행자는 단지 풍경을 지나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도시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광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변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평범한 지하철, 평범한 거리.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파리의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 속 낯선 택배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내니는 이름 없이 적혀 있었고 프랑스 우체국 로고와 함께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Nas noblerons jamais votre courage. 우리는 당신의 용기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백송이의 생화와 함께 짧은 손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침묵은 평화를 말했고 당신들의 행동은 연대를 노래했습니다. 파리 시민 일동드림.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그 거리로, 그 식당 앞 풍경으로 마음이 끌려갔습니다. 당신의 식탁은 누구에게 열려 있나요? 그 질문은 단지 파리 한 도시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도시의 문턱 앞에서 누군가는 거절당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돌아서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한 부부였고 그저 조용히 떠나온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그저 지나갈 수 있었던 순간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식당은 바뀌었고 그 거리는 바뀌었고 그 도시의 공기까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식탁은 단지 음식이 놓이는 자리가 아니라 존엄이 놓이는 자리라는 것을. 누군가를 앉힐 수 있는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자리가 얼마나 따뜻한가, 그것이 그 도시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묻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변화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어딘가의 거리에서 다른 식탁 앞에서 또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식탁은 누구에게 열려 있나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